자, 이번에는요. 너무너무 많이 나왔지만 너무너무 또 해야 되는 사건이죠. 이재명 대표의 헬기 탈취 사건, 헬기 특권 사건, 특권 반칙과 특권. 이재명을 한 단어로 표현해라. 이재명을 표현하는 단어는 뭐냐? 반칙과 특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의 반칙과 특권이야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냐? 예,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반칙과 특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참 많아요. 뭐 참 나쁜 짓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참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저는 이재명 반칙과 특권, 이 본인이 이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거 없어야 된다고 본인이 1월 1일날 방명록에 적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계기가 더 중요해요. 0번은 이게 계기예요. 이 계기가 뭐죠? 저는 이 계기가 극단적인 혐오 정치, 극단적인 증오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혐오 정치, 이걸 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개딸 정치죠. 개딸 파시즘. 개딸 파시즘이죠. 그런데 심지어 여기에서 나오는 이슈가 뭐죠? 이슈 하나가 뭐죠? 당적은 뭐냐?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공표를 안 해요. 공표를 안 해요. 당적이 공표돼. 근데 누구나 다 알죠. 이게 민주당 당원이라고. 민주당 당원인데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어요. 이게 뭐예요? 보수 진보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야권 안에서 분열, 야권의 분열, 이게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 분열이 공개될까봐 지금 이게 두려운 거예요. 경찰이 어쨌든 이 당적 발표를 안 한 게 민주당에서는 호재죠. 만약에 이걸 발표를 해줘버리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피습, 테러를 당하고도 지지도가 안 올라오고, 테러를 당하고도 동정표가 안 나오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아니, 심지어 시작부터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딸 파시즘으로 자기가 다쳤어요. 심지어 그걸 한 사람도 개딸 파시즘과의 충돌에 의해서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범죄 동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테러를 저질렀어요. 이건 뭐라고 말할 남욕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칙과 특권 시작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위급 상황이 맞냐 이거? 이 위급 상황이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위급이 아니냐? 자, 수술 없이 5시간을 이동했어요. 수술 없이 5시간 이동할 정도면 위급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1.5cm, 6cm, 1.5cm 자상, 열상, 여기다가 뭐 혈관이 몇 미리? 뭐 0. 몇 미리? 9mm? 9mm 봉합. 심지어 또 뭐 있죠? 의식이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또 누가 나온다고요? 천준호 비서실장이 지혈 선생 천준호라고 불릴 만큼 지혈을 얼마나 잘했는지 혈흔이 안 묻어. 뭐요? 목에서 다치면 피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하얘.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없어. 얼마나 지혈을 잘했는지. 이게 위급 상황이냐고. 위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맥은요, 동맥하고 달라서 정맥은요, 회복이 빨라가지고 문제가 없답니다. 이 동맥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정맥은 이게 압력을 안 받아서 회복이 빠르대요. 그리고 일주일 퇴원각. 말 그대로 일주일 만에 퇴원했잖아요. 일주일 퇴원.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위급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급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를 말 그대로 위급이 아닌 상황에서 이송을 한다. 그럼 뭐죠? 자기 의지로 이송을 했겠죠. 자, 두 번째. 부산대 의료진이 이야기합니다. 야, 위급은 아닌데 수술은 받고 가세요. 수술을 거부합니다.
부산대가 수술을 제안했으나 이걸 거부합니다. 누가? 의식이 있었던 이재명이. 그리고 옆에 있던 천준호가 거부합니다. 왜? 나 서울대 가야 되겠어. 서울대 가야 되지. 근데 당시에 이제 부산대가 CT 촬영을 하죠. 그럼 묻고 가세요. 꼬매고 가세요. 아, 싫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맥 손상은 없었대요. 동맥 손상이 없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5시간 이동하고 동맥 손상이 없고 수술을 거부할 정도면, 아니, 안 인정했겠네. 안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송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자, 결론 이렇게 되면 뭐죠? 이송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왜? 아, 여기서 수술하면 되고 위급 사항도 아니고 이송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줄 세우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줄 세우기? 자, 앞으로 조금 갑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주제는 서울대로 가냐? 왜 서울대로 가냐? 수능을 잘 보면 가는 대학이 서울대라서? 정말 이거 머리가 아픕니다. 중앙대 출신이 서울대 신봉자가 됐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서울대까지 수능 줄 세우기를 하냐? 의대까지. 그래서 이때 부산대하고 갑자기 비교가 일어납니다. 부산대 최고의 아시아 최대랍니다. 아시아 최대의 외상치료센터가 있는데 이게 전문의가 17명, 여기는 6명. 그죠? 6명. 그리고 21년도 신설이랍니다. 부산대는 양산병원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 헬기가 2대 중 1대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1대가 이용 가능한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부산대에서 써야 될 걸 얘가 타고 가버린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럼 아예 헬기를 부산대병원 이렇게 큰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부산대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헬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국종 교수가 뭐랬습니까? 응급처치 관련해서 헬기하고 이런 거 지원 필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국군병원장이 됐죠.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원하던 응급 진료 시스템, 이 사람들이 짓밟아놨죠. 타고 가버리고. 이국종 교수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계시네. 이게 바로 공정과 상식. 이게 바로 공정과 상식을 무참히 짓밟고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그런 이재명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시됐죠. 그래서 최고의 외상권역센터가 완전히 이재명 하나 때문에 망신을 당해버립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치사율이요, 진짜 엄청 높습니다. 한 25% 정도가 사망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2만 명이 응급실 들어와서 한 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그렇게 위중한 응급실에 헬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 말도 안 듣고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 1인 존엄, 1인 독재 체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번에는 4번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번 이슈. 자, 4번 이슈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제가 방송 중에 제일 준비하기 어려운 방송이 일타 정치입니다. 혼자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말 미천 떨어지면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저 사천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방송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송의 주체. 그럼 4번. 이송을 누가 요청했냐? 이송 요청을 부산대에서는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왜 이송을 요청하냐? 그래서 부산대에서 우리는 이송 요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했죠? 이송을 하면 위험하니까 너희들 동의서 써라. 그 동의서까지 썼잖아요. 그럼 이송 요청 누가 했다? 천준호하고 정청래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송을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 책임인데 나는 동의 못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게 초응급 상황도 아니긴 한데 초응급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이제 부산대 김재훈 교수가 얘기했죠. 너희가 옮길 것 같으면 동의서 써주고 가라. 그래서 동의서 받아놨단 말이야. 그럼 자기네들 알아서 옮긴 거예요. 완전 위험을, 리스크를 테이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헬기 이용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진짜,
아니, 헬기 이용하면서 뭐 어떻게 이용했죠? 천준호하고 이제 정청래가 뭐죠? 헬기를 통해 가지고 서울대를 가면서 새치기를 하죠. 근데 서울대를 갈 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직권 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고소를 당합니다. 그 의료단체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의료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죠. 누가? 여기 정청래, 천준호,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당합니다. 왜? 아니 일반 음성편으로 가려면 가야지 왜 헬기를 타고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응급 상태가 아니에요. 부산대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모두 거절했어요. 그런데 헬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전서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출판기념회 하면서 가장 박수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빈 소개를 안 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빈 소개는 행사에서 무조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빈 소개는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내빈이기 때문에 내빈 소개를 일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열화와 같은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시골일수는요. 군수님, 군의원님 어떻게 그래 그러면 내빈 소개를 하는지 저는 제가 만약에 의원이 되잖아요. 저 내빈 소개 제 거 뺄 겁니다. 아니 그냥 문 앞에서 인사하고 명함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헤드 테이블 따로 만들고 내빈 소개 따로 합니까? 거기에 정말 목숨에도 의전 서열과 내빈이 없습니다. 목숨의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위급한 사람 먼저 구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모든 형식과 그런 구태를 타파하는 것이 조상교의 존재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전 서열이 있다. 이번에 홍준표가 또 이런 이야기를 이 양반이 진짜 이 양반은 보수의 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의전서열 위험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전서열이 7이니까 의전서열이 7이라고 해서 응급을 7위로 소중하게 받아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응급이 아니라니까요. 응급이 아닌데 무슨 헬기를 탈 수 있지. 그럼 헬기 타다 딴 사람들이 지금 진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 못하니까 고발 조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응급 환자가 치료 못해. 이게 아니 헬기를 무슨 카톡 택시 부르듯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급하고 자기가 옮기고 싶으면요. 딴 데를 가는데 자기 차로 가든가 그냥 앰뷸런스 타고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서울대 브리핑 이것도 웃깁니다. 서울대 이게 문제 있어요. 왜? 여기 뭐냐 김영란법 위반이 있습니다. 뭐죠? 새치기가 일합니다. 새치기.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서울대의 신모 의사가 요청을 받고 천준호의 전화를 직접 받고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지금 안식년이래요. 연결해서 지금 쿠션 쳐가지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브리핑을 안 해요. 초기 브리핑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무슨 민주당 의원들이 브리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브리핑을 하는데 1.4cm 자상이다. 그리고 뭐 9mm. 근데 저는 녹색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단식했을 때도요. 브리핑을 국회의원들이 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사가 안 해요. 그것도 참 신기해. 그리고 바로 안 해요. 그리고 브리핑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소리 하냐. 이걸 하다가 이제 헛소리들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하냐. 정청래가 이제 7번 나옵니다. 정청래가 뭐랍니까?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병원에 민승기라는 의사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그리고 경험 많은 의사가 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부산대가 훨씬 경험 많고 부산대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부산대가 훨씬 더 전문의가 많아요. 수술 경력은 더 많겠죠. 난도 높은 거 더 많이 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대가 지역 의료 체계를 짓밟은 거예요. 응급 시스템을 짓밟은 거예요. 누구랑 같이? 민주당하고 같이. 이거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뭘 했습니까? 자기가 2021년에 공약을 내세웠죠. 무턱대고 대학병원 가가지고 왕장하지 마시고 지역에 뛰어난 국립병원을 이용하시라. 니나 이용하라고요. 니나.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뭐 했습니까?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해가지고 지역의사들 아무 때도 못 가게 막아놓겠다? 그래놓고 이 이율 배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치료도 안 받으면서 본인도 안 받는 치료를 그럼 누가 받아라고 하는 겁니까? 본인 안 먹는 거 남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여기서 다쳐서 여기 의사들이 응급의사들이 제안한 수술을 받아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헬기가 날라왔는데 그 119 구급대원이 그 천준호가 하는 양반한테 90도로 폴드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은 정말 한숨을 자아냅니다. 그게 바로 특권이고요. 그게 바로 반칙인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한 거죠. 이때 당시에 어디로 갔어야 된다? 자,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헬기를 타지 말고 차를 타고 어디로 간다? 성남의료원을 갔었어야죠. 왜? 성남의료원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써라. 성남의료원 네가 만들었잖아. 한 해 적자가 몇백억이랍니다. 가서 적자가 메꿔줘야지. 이재명이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를 도산 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재명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피스범 정보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거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열 천준호 정청래가 합쳐서 이제 세치기 형제, 헬기 형제, 정청래, 천준호, 헬기 형제 반드시 처벌받는 날이 와야 된다. 수사를 명백하게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1타 강사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